안녕하세요 여러분. 교보생명 퇴직연금의 퇴직연금 헌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시황을 정리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죠. 저는 퇴직연금 헌터의 김동원입니다. 대부분 연금에 관심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3층 연금을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엔 3층 연금에 연금보험 주택연금을 더한 이제 5층 연금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만큼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한 기사를 보니까요. 노후 준비가 정년을 앞둔 은퇴 예정자들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2분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우리 투자 가이드도 준비가 돼 있죠. 교보생명의 양국진 파트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오늘 특별히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들 좀. 예,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 처음 뵀는데 주변에 보면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보생명 퇴직연금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양국진이라고 합니다. 건 1년 만에 이제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궁금증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분기 투자시장 동향이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박병창 이사님.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가 풍선에 끌려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굉장히 시사적이네요. 예, 이번에 1분기에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우가 3% 정도, 나스닥이 약 8%, S&P 500이 약 9% 정도 1분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S&P 500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5개월 연속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오펜하이머서부터 JP모건까지 S&P 500의 연말 지수 예측치입니다. 최상단이 5,500포인트 정도 있고 최하단이 4,200포인트 정도 있어요. 예. 지금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죠? 5,200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야? 과열 아니야? 예, 그런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다. 네. 우리 시장은 그 반면에 굉장히 아쉬웠죠. 특히 1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추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라는 용어가 유행어가 됐잖아요. 계속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달 들어서 소위 이제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지난 1분기를 보면 코스피는 2.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아쉽게도 그동안에 좀 하락을 함으로써 연간 지수 마이너스 0.69%예요. 아, 코스닥 오히려 작년 말 대비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17조 7천억을 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개월 동안요? 예. 개인들이 12조 원을 팔았고요. 국내 기관들이 6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탄탄한 반면에 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아직도 국장하냐? 난 미장 간다. 뭐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달리고 했는데 글쎄요. 그래도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다소간 코스피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양국진 그 파트장님 그 지난 1분기에 연금 퇴직연금 투자 동향은 어땠습니까? 일단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이제 큰 이슈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의 이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작년 7월에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에 들어있는 금액이 한 12조 원 정도로 크게 상승한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점은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이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가장 안정적인 이제 초저위험부터 이제 고수익 추구형까지 있는데 그 90% 정도 되는 자금이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에 몰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어쨌든 이제 펀드로 이제 많이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이제 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90% 정도 되는 자금이 이 디폴트 옵션 최저 위험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ETF 상품이 이제 퇴직연금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좀 있었고요. 네. 저희 교보생명에서도 이제 이런 ETF 상품을 좀 취급을 하고 있고 이제 고객들에게 한 200여 종 되는 ETF 상품을 현재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의 고도화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도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보험권이라든가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이제 많이 도입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이제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퇴직연금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제 AI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금을 굴리고 싶은 이런 분들이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점점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동향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투자 동향 1분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2분기 투자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뭐니 해도 모두 관심이 있으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얼만큼 또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최근에 보면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미국 기준금리를 5번, 6번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쑥 들어가고 이제 금리 오히려 올릴 거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3%로 이제 똑같이 동의를 했지만 3년 후에는 지난달에 지금 수치를 계산했던 것보다도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예.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먼저 나왔던 지표들이 이제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를 꺾이게 만들었는데 2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3월 요번에 발표되는 것들도 2월에 CPI가 3.2%였거든요. 요번에 3.5%를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좀 상당히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PI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이 어떤 거냐면 3월에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30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전망이 20만 건이었고요. 지난달에 27만 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업률도 3.9%에서 지난달에 이번에 3.8%가 됐어요.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죠. 카시카리 연준 위원 이분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일부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2022년도에 생각해 보면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는 목표치,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판한 부분이 좀 있어서 기준금리를 2022년도 보면은 연말에 기준금리를 약 3.75% 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5%를 훌쩍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생각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한 5번 정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3번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 또는 그 폭이 점차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만일 이 상태에서 연준이 생각했던 또 시장이 생각했던 거와 미스매치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4월 들어 좀 주춤주춤하는 부분은 1분기에 상당히 강한 부분도 있지만 2분기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의 심리가 좀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21일 뭐 좀 됐습니다만 FOMC에서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하고 연내 3회 점도표에서 연내 3회 기준금리 올릴 거다 이렇게 유지는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야 뭐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 한두 번이라도 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반적인 생각은 금리 인상까지는 이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연초에 3회를 보고 있다가 야 그래도 만약에 후퇴한다면 그러면 2회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21일 날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 둔화 추세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도표가 유지되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날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3월 6일 날 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의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금의 현재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바라볼 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냐. 지금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좀 드리면 2회를 얘기하는 사람은 7월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연말에 한 12월. 번 정도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워딩을 했기 때문에 자꾸 바라는 거예요.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서 6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나 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한 번쯤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진행을 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내용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금리가 5번, 6번 내릴 거라는 전제라면 아유 뭐 스트롱 바인데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혼조 장세가 됐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1분기에 급등했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첫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니냐,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그동안 해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고 그리고 4월의 첫째 주 그리고 이번 주 둘째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분기별로 끊어서 볼 때 그 분기에 빅이벤트가 뭔지를 보고 그 빅이벤트를 시장이 어느 쪽으로 호재 쪽으로 보냐 악재 쪽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방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반영을 하면 시장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4월 달만 먼저 보면은 4월 달에는 빅이벤트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게 없는 가운데 그 다음 빅 이벤트,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이벤트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바라보면서 호실적 종목들과 그렇지 않을 섹터 또는 종목으로 차별화되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다. 4월은 좀 그런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5월 들어서는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6월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리 쪽의 전망을 보면서 간다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미국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을 보면은 1분기에 급등했다가 좀 주춤했다가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리바운딩을 좀 하고 이런 흐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더 걱정이에요. 우리 시장이 좀 좋은 쪽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반도체 같은 거 회복되니까. 반도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번 1분기가 전체적으로 한 9천억 정도 이제 올라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쪽이에요. 근데 이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요번에 그 삼성 실적 발표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 것처럼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양측면이 있는데 네.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 시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에 이렇게까지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들이 직접적으로 ETF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연금에 들어가는 내 돈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까지 예전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뭐 계획 경제를 하고 있다는
지금 중국도 하는 거고 대만도 하고 있고 일본은 먼저 시행을 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강도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기대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될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많이 네. 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분석은 2분기에는 1분기에는 어떻든 미국 시장 쫓아서 좀 올라왔고 2분기에는 등락을 좀 주다가 네.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우리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뭐 sell in May, buy in October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 5월에 팔고 뭐 9, 10월에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지금 이제 4월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양국진 파트장님께도 마이크를 드리죠. 사실 이제 2분기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흐름은 사실은 이제 가장 고민들 하시는 부분이 이제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는 부분을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역사적 고점 넘어서 연초 이후에도 지금 S&P가 거의 한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다들 이제 조그마한 악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증시가 한 번쯤은 조정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악재 하시는 조금 더 것 같고. 민감해질 거다. 예, 악재가 조금 뭐 어떤 악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보는 악재는 이제 역시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연초 대비해서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작년하고 이제 좀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께서 사실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하시면서 이제 금리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연초 이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다시 연초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2024년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현재까지 안 떨어져요. 예, 안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나오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3% 중반에서 그러니까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빌미가 돼서 2분기 때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을 하시는데 그 투자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이제는 조금 그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 2분기 이후 뭐 올해나 이제 내년까지 채권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화두가 됐던 게 이제 1970년대 후반 또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화두가 돼서 이게 거의 40년 만에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죠. 때문에 이 증시가 이제 조정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이제 화두긴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드문 사건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결국에는 이제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역시 이제 채권 자산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자산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모펀드 채권 흐름을 보면 그 채권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은 또 장기 자산이시기 때문에 그 올해만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까지 이렇게 길게 기다리실 수가 있어서 채권에 지금 투자를 해두시면 길게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2분기 때는 좀 채권에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보생명에도 채권 관련 상품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모펀드가 있고 또 이제 ETF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채권에 투자하실 때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채권의 듀레이션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채를 이제 많이 편입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고 그런 펀드일수록 이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더 많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장기채 위주로 일단은 조금 염두해 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더 많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 초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미중 간의 갈등, 분쟁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전혀 새로운 국면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특별히
미중 분쟁은 조선과 해운, 물류 모든 영역까지 확대가 되는 추세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을 여러분 보실 때는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특정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 대세를 뭐 확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 더 좋게 만든다든지 좀 나쁠 때 좀 그것을 방어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서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에 중요하냐면 우리 직접 투자 또는 ETF를 매매를 할 때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계속 보는 거고요. 특히 어떤 지금 이제 미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간에 어떤 분이 됐던 간에 지금 중국을 계속 제재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점차로 그냥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제재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들만 보더라도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쭉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게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의 AI 칩도 수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틱톡 요거 매각하라고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패권 강화를 인해서 생물보호법이라는 걸 아예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직접 규제하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상을 요청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국 커넥티드카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아예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중국과 관련된 섹터에 있거나 중국 기업들은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선두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이쪽으로 진출한 쪽이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전체 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 분쟁에다 중국 경제가 또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고 소비도 부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 것들 중에 또 미국 제품들이 있거든. 애플, 맞습니다. 테슬라. 애플이 뭐 시총 1위를 내주고 테슬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이상 연초 대비 빠지고 시장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중국이 많이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올해 엔비디아가 76%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 올랐어요. 테슬라가 30% 하락을 했고 애플은 12.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애플과 테슬라만 가지고 우리 맨날 미국 시장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으로 좀 바뀌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확연하게 대미, 대중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나 중국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생각보다 부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인민들이 그 애국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규제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전체 글로벌리 매출이 늘었거든요. 근데 중국 내 스타벅스는 매출이 줄었어요. 중국 내에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선거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에 그럼 갑자기 좋아질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대미 수출 비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기업들도 중국보다는 대아세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성장이나 미국의 성장, 미국이 지금 계속 반도체 제조업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쪽 성장과 연동하는 기업 또는 연동하는 섹터가 들어가 있는 ETF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만 보면은 바닥권이다,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설설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투자자들 마인드는요 여전히 중국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미국이다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 그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많이 떠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보니까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는 이제 중국하고 그
그 한국의 성과가 미국을 거의 압도했던 그 시기가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최근까지 성과를 이제 보면 그 미국의 성과가 사실 이제 중국과 한국의 성과를 거의 압도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글로벌 그 주식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제 그 지수에서 이제 국가별 이제 분포를 살펴봐도 이제 과거와 대비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의 비중이 시총이 더 늘어난 거를 이제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과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고객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여기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은 이제 10년 정도 미국이 좋았으니 이제 그 다음 10년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좋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부채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그렇죠.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시 미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좀 했었잖아요, 박 이사님. 한참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할 때 네. 미국이 좋을지 중국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중국을 막 견제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나라들. 네. 한국은 그렇게 수혜도 보지만 또 중국의 직접 피해도 보니까 그렇죠.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게 네,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 중요한 변수로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얘기. 이거 요즘 반도체 핵심 장비라든지 이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요즘 따뜻하신데 여기다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이게 완전히 개화를 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그냥 불을 더 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반도체는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디쯤 왔냐로 보면은 이제 한 중간쯤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에서 AI의 확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얘기했는데 1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1단계는 엔비디아 그 자체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 AI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네. 칩뿐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네. 근데 여기에 HBM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수혜를 입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라면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한미반도체 대단했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화되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먼저 올라간 거예요, 얘들은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SK 하이닉스에서 100%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다른 벤더를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납품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거기에 내어 있는 거거든요. 시장 네. 반도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을 잘 보시면요. HBM 먼저 올랐던 쪽은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레거시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가 수요가 늘면서 낸드 플래시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2분기에 디램도 그렇지만 낸드 플래시의 가격, ASP 평균 단가를 높여서 올라간다. 견적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AI향 반도체 외에 레거시한 범용 제품 반도체 섹터가 터닝하는 단계에 돼서 이제 점차로 작년에는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올해 초에만은 좀 되는가 보다 이제는 정말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 수많은 종목 소부장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최초에 올랐던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서 이들이 좋아지는 거를 추적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분기에는 그 중간에 그 상승하는 각도 기울기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예. 그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좋다는 건 뭐 다 이제 근데 야, 이게 진짜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걱정도 있고 뭐 구슬이 서만이라도 네.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시황이 조금 더 간다면 관련해서 어떤 상품 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뭐 국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작년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갱신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 증시는 여전히 한 2,700 정도에서 지금 네.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매력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 다른 국가들은 사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그렇죠.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이제 뭔가 이런 투자 비중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제 미국의 그 AI 관련주들이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예. 원래는 차라리 이제 국내 쪽을 조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실제 이제 국내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에만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국내 반도체를 조금 더 이제 강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네. 이제 ETF 쪽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그런 ETF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그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2분기 투자 전략을 박병창 이사님, 양국진 파트장님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두 분 어떠셨습니까? 양국진 파트장님. 2분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2분기 때 사실 조정이 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강세장에서도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이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병창 이사님. 네, 저는 이제 퇴직연금 채널에 처음으로 뵀는데요. 저는 직접 투자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빠른 그런 쪽의 시황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아마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노와 관련해서는 이 다다익선과 함께 조조익선이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다익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의 조조익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노후가 달라지니까요. 장기간 꾸준히 해야 하는 노후 준비에 퇴직연금 헌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